사람들이 지금은 위험하다라고 했을 때가 전 지금이 훨씬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할 때가 무조건 기회다라는 측면이라기보다는 그런 뉴스랑 언론의 보도들이 많이 나오면은 무서운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럼 겁이 나거든. 근데 그 겁이 나는 거는 우리 항상 숫자로 맞아요. 생각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맞아요. 겁이 난 만큼을 빼서 입찰해도 되거든. 맞아요. 요새 맞아요. 같은 맞아요. 분위기에서는 맞아요. 확실히 입찰장에 사람이 줄다 줄었다는 보니. 얘기라고 될 수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교육생분들이 싸게 낙찰받는 비율이 되게 늘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5월, 6월, 7월 물론 한기가 너무 공실이 길었어가지고 두 번째 집이 그거에 대한 좀 마음고생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기다렸어요. 뭐 크게 뭐 그런 거 없이. 사실 제일 잘 나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맞아요. 그게 제일 좋은 안 가격에서. 나갔어. 올 제일 안 나갈 집이 되게 잘 나가가지고. 그러네. 네, 그런 면에서도 되게 다양한 걸 배웠고 종합적인 걸 배웠죠. 잘 나가는 집, 못 나가는 집도 좀 느껴봤고 수리도 다 느껴봤고. 셀프 수리도 해보고 사람 써서 올 네. 수리도 해보고 종류별로 경험을 했다고 진짜 생각이 온갖 드네요. 경험 다 했어요. 물론 작가님은 저보다 10배 많으시니까 훨씬 경험 많으실 텐데 작가님의 그것들 한 번씩 다 찍어봤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찍어본 것도 많겠지만 뭐 수리도 해보고 세입자랑도 싸워보고, 명도는 그래도 되게 수월했어요. 뭐 싸움까지 안 가도록 잘했고. 또 누구보다 말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사람인데 말싸움을 제가 마치 주는 것처럼 얘기를 좀 잘해가지고 해보자가 아니라 이거 내가 이건 줄 테니까 해보자 이런 식으로 잘하다 보니까 설득이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명도자랑도 싸워보고 세입자랑도 싸워보고 내보내보고 세 개가 다 장작 잘 됐는데 바로 누수 전화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누수에 이제 또 스트레스도 받아보고 또 누수 처리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왔었어요. 올해 그렇게 해서 끝났죠.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가지고 이제는 좀 안정화가 돼가지고 한 2, 3개월 동안은 이제 또 겨울잠을 준비하는 그런 안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년 동안 느낀 점은 되게 재미있었고, 그리고 뭐 안 해봤던 경험이고, 사람들의 인생에 또 한 30, 40대쯤 이제 집을 처음 구매하고 했을 텐데 비교적 좀 일찍 나이, 뭐 그래봤자 한 2, 3년 혹은 3, 4년 이럴 수 있는데 선생님 나이가 28이잖아요. 28이구나. 그쵸. 작가님이랑 띠동갑. 작가님이 아마 처음 시작했을 때가 27이라 하셔가지고 저도 12월에 딱 처음 시작해가지고 작가님과 비슷한 느낌으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선생님 10배 훌륭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되게 재밌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되게 많은 스트레스도 있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올해 수리 그래도 잘 해놨으니까 내년은 좀 이게 더 꽃길만 열렸으면 좋겠다.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고 그래요? 까집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정비가 좀 됐으니까 그쵸. 추가로 늘려나갈 결혼하죠. 계획이 좀 있어요. 맞아요. 전 작가님 비슷한 게 자꾸 부동산 상황이 안 좋다, 뭐 금리 높아진다, 사람을 다 던진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니까 저는 그때일수록 빨리 집 사고 싶다. 다 던졌다 할 때 더 사고 싶다. 이런 말이 너무 들었거든요. 돈이 없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돈이 없다기보다는 마통까지 끌어다 썼으니까 사실 자금이 여의치 않았을 텐데 너무 아쉬웠어요. 너무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누수 때문에 또 돈이 팍 나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약간 딜레이가 있었어가지고 저는 더 빨리빨리 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지금은 위험하다라고 했을 때가 전 지금이 훨씬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할 때가 무조건 기회다라는 측면이라기보다는 그런 뉴스랑 언론의 보도들이 많이 나오면은 무서운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겁이 나거든. 근데 그 겁이 나는 거는 우리 항상 숫자로 생각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겁이 난 만큼을 빼서 입찰해도 되거든. 요새 같은 분위기에서는 확실히 입찰장에 사람이 줄었다는 얘기라고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교육생분들이 싸게 낙찰받는 비율이 되게 늘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거에서 더 느껴지는 거잖아요. 저도 수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교육생분들이 어떻게 낙찰받나, 그리고 낙찰받았다고 연락 오는 걸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게 더 가까운 느낌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분명히 지금 사람이 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너무 하고 싶었어요. 뉴스에서 그런 숫자를 보지 텍스는 안 보거든요. 힘들다 어렵다는 텍스 말고 숫자를 가져와. 금리 어떤데? 금리 버틸만 저 받아봤으니까 금리 충분히 버틸만 하고 숫자로 보면 훨씬 더 기회거든요. 너무 텍스트를 보는 게 아닌가, 느낌을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선생님 금리가 받았던 것들이 얘는 변동으로 해서 6.7%. 그때고. 사실 6.7%는 이유는 금액이 작다 보니까 금리를 높이고 싶은 게 아니라 월 그 금액을 맞추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그냥 드라마틱하게 6.7%가 커 보이는 거지, 사실 대출금 자체가 적어가지고 자기네들도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그 금액을 높이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가산금리가 아마 고정적인 가산금리가 아니라 금액을 늘리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저처럼 이렇게 월세를 받고 싶으니까 저한테 금액을 높아지다 보니까 금리가 높아진 거지 전혀 부담되는 금리
금리는 아니었어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그냥 우리 6.75%라고 하면은 그쵸. 되게 부담스러운 네, 금액일 네,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출금이 4,600이다 보니까 그래봤자 이자 해봤자 뭐 25만 원 그거 줘가지고 은행 못 먹고 살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높아져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 그리고 나머지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크고, 대출 같은 경우는 한 네. 5% 선에 5% 걸려 선에서 맞아. 그래서 내가 실제로 대출 이자를 내 보니까 아 그렇게 부담스러운 건 아니구나를 그쵸. 체감한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쵸. 오히려 전 싸다? 임대업으로 보자면 싸다? 그렇지. 물론 올해만 봤을 때 그렇고 내년에 뭐 임대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지금 봤을 때는 7%는 난 버틸 수 있는데 충분히 뭐. 맞아요.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을 맞아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배웠다는 게 임대 세입자 관리, 세입자 명도 맞아요.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맞아요. 이자, 대출에 대해서도 경험한 게 내공이 더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맞아요. 좀 들어요. 지금 제가 육각형이 돼가는 과정이네. 세입자 관리, 뭐 금액 그럼요. 대출 관리, 뭐 이게- 파이프라인 관리 등 이런. 맞아요. 네. 이게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맞아요. 숫자만 빠르다, 계산만 빠르다고 맞아요. 되는 게 아니거든. 하나의 그럼요. 능력일 뿐이지 종합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화법도 중요하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럼요. 그래서 이 임대업은 특히 월세 임대에 대해서는 나는 생각하는 게 네.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해. 종합 예술. 예술이야. 예술이고. 다 해야 되니까. 그쵸 맞아요. 나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더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영상 제작하고 말하고 하는 어. 것까지도 갖춰야지 이것까지 하는 거지. 그쵸. 그거 플러스 요거까지 어. 되면은 이제 교육도 할 수 있는 거지. 그쵸. 유튜브도 할 수 있는 거. 그렇지 그래. 않을까? 맞네요. 하나씩 저도 기능들을 추가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렇게 온 것 같다는 생각도 선생님 말씀 속에서 느껴지네요. 그래요. 마침 될것 그거는 같습니다. 넘어가도 돼요. 네, 넘어가도 됩니다. 1년 그 느낀 바에 대해서 맞아요. 잘 들어봤고요. 네. 그러니까 소스로 좀 넘어가면 돼요. 소스 넘어가면 요새 되는데요. 하고 있는 그쵸, 것들이 그쵸. 있나 봐요. 특별한 게. 완전 최근에 시작한 거 있는데 그 앞서서 뭘 했냐면 그럼 지금 네. 선생님 크게 하고 있는 활동 중에 이거 임대, 이거 투자, 그리고 회사가 사실 가장 메인이죠. 중요한 거고 그쵸. 거기에 종교 활동도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맞아요. 근데 뭐 그 금액적인 면으로는 사실 끼진 않아서 나는 금액적인 것도 그런데 네. 선생님 삶에서 아. 어디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아. 좀 관심이 들어서 첫 번째 당연히 시간만 봤을 때 1순위는 당연히 회사가 아무래도 크겠죠. 2순위는 저는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도 뭘 하는 게 많으니까 평일에도 뭐 하고 하니까 그 중간에 막 단기 선교를 해서 태국도 갔다 오고 이랬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면서 제 인생의 목적은 그대로인데 방법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것도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교회 활동이 2순위인 것 같고 그 시간만 봤을 때 물론 제 삶에서는 1순위인데 그러니까 시간 봤을 때는 2순위고 3순위는 아마 그래도 임대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래도 남는 시간이 있잖아요. 물론 죄송해요. 0순위가 여자친구입니다. 여자친구. 네. 큰일 날 뻔했네. 네. 그거 잘라서 앞에 네. 넣어주겠습니다. 자, 일단 0순위가 여자친구고 알겠습니다. 1순위 회사, 2순위 0, 1, 2, 3까지 해도 제 시간이 남잖아요. 잠시간도 줄이는 편으로 내가 알고 있어서 줄이려고 줄이진 않아요. 저는 절대 뭐 잠 많이 자면 좋아하는 사람이라 근데 항상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요. 제가 잠을 적게 자고 싶은 사람이 아닌데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게임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거다 보니까 잠 줄이면서까지 이러는 성격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잠시간이 줄어든 거네. 맞아요.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 네 번째 시간이 좀 남으니까 네. 퇴근 후에 2, 3시간이 그래도 남는 거예요. 음. 항상.